자, 3번 굴절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굴절질이라는 것은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 초점을 맞추는 조직들을 말하는데요. 자, 빛이 통과될 때 이렇게 굴절을 시켜서 이렇게 망막, 안구의 막 중에 속에 있는 신경이 그물처럼 형성이 됐다고 해서 그물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망막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을 말합니다. 굴절질에는 제일 앞에 각막이 있고요. 이제 방수가 있고 유리체, 수정체가 있대요. 자, 제일 먼저 각막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각막이 있고 뒤쪽에 있는 막은 공막이었었죠. 자, 이쪽이 각막이고 중간에 위치한 막은 이제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맥락막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거는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혈관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맥락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막이 있었고 빛이 이렇게 투과되면 이게 먼저 굴절을 시키는 게 각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그걸 방수라고 합니다. 안구의 물을 방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체가 있는데요. 선모체가 있는데 선모체가 이렇게 선모체 띠가 있어서 렌즈가 이렇게 있었죠. 자, 이게 수정체입니다. 빛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각막을 지나서 굴절이 되고 방수가 있죠. 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수정체 뒤에는 이제 유리체라는 점성이 높은 젤 형태의 이런 유리체가 있습니다. 젤 뒤쪽에는 속에 있는 막인 망막이 이렇게 있겠죠. 굴절지라는 것은 이렇게 빛이 통과될 때 이렇게 굴절을 시켜서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이렇게 상이 맺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굴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이 바로 각막이 있고 이쪽에 있는 물, 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방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자 물수자를 써가지고 이 안구에 있는 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안구에는 이제 방이 있는데 이 방이 앞쪽에 있는 방하고 뒤쪽에 있는 방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방은 각막과 자, 홍채. 자, 여기가 홍채죠. 각막과 홍채 사이에 있는 부분을 앞방이라고 합니다. 홍채와 수정체 및 또는 선모체 사이 이 부분을 뒷방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좀 작다 보니까 자, 이쪽이 뒷방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방과 뒤에 있는 방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방에 물이 차 있다. 그래서 방수라고 하는데요. 이 방수가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수는 어디서 만들어진다면 선모체 돌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수정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선모체 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모체 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오돌토돌한 돌기를 바로 선모체 돌기라고 하고요. 오돌토돌한 돌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선모체 띠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수정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모체 돌기에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모체 돌기에서 이렇게 방수가 분비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뒤에 있는 방이라고 했죠? 뒤에 있는 방이죠? 뒤에 있는 방에 이제 방수가 분비되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 방수가 이렇게 분비되면 이렇게 뒤쪽에 있는 방부터 가서 앞방으로 가겠죠? 앞방으로. 여기서 이제 방수가 분비되고 뒷방을 거쳐서 앞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홍채 각막 구석 공간 있죠? 홍채 각막 구석 공간은 여기에 있는 홍채와 이 각막 있죠? 이 각막의 이 구석진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각막이 만나는 부분과 홍채가 만나는 이 구석 공간으로 가서 공막 정맥굴로 흡수되는데요. 공막 정맥굴은 동그란 공막에 정맥으로 연결된 굴이 있다. 그래서 이 굴을 통해서, 이 굴 통로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는 안구의 내압을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구의 내압, 이게 이제 안압이거든요. 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인데요. 이 안압이라는 것은 방수의 생성량, 방수 배출량을 빼는 겁니다. 방수의 생성량은 바로 선모체 돌기에서 방수를 생성하죠. 이제 배출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뒷방을 통해서 앞방으로 가서 홍채 각막 구석 공간으로 가서 공막 정맥굴로 흡수하죠. 이 공막 정맥굴로 흡수하는 게 바로 방수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압이 높다라는 것은 방수 생성량이 많아지는데 방수 배출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안압이 높겠죠. 방수는 안구 내압, 즉 안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가 선모체 돌기에서 만들어진 방수 생성량과 공막 정맥굴로 이렇게 방수가 배출되는 이 부분이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구 내압을 조절해 준다, 이 부분을 추가로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굴절지는 각막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수가 있고 수정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체, 이렇게 해서 굴절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방수는 이제 안구의 앞방과 뒷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앞방은 각막과 홍채 사이 이 부분을 우리는 앞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뒷방은 홍채와 수정체 사이 이 부분을 뒷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을 뒷방, 이 부분을 앞방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방수가 만들어지는 곳은 선모체 돌기에서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서 방수를 만들면 방수를 분비합니다. 분비하면 여기가 뒷방이기 때문에 이제 뒷방을 통해서 쭉 이동해서 다시 이쪽 앞방으로 이동하겠죠. 앞방으로 이동해서 각막과 홍채 구석 공간으로 쭉 간 다음에 자, 여기에는 공막에 정맥굴이 있죠. 그래서 정맥굴로 이렇게 방수가 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정체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가 있는데요. 자, 이 수정체는 이 선모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두께가 조절된다. 어떤 두께가 조절된다면요.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됩니다. 자, 위쪽 아래쪽 선모체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겠죠. 선모체 돌기들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모체 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이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데요. 선모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서 볼록 튀어나오게 하거나 선모체가 이렇게 이제 이완을 하게 되면 수정체가 이렇게 오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이 되면 수정체가 오목하게 돼서 가까운 곳을 보게 하고, 수정체가 볼록하면 돋보기 생각하면 되겠죠? 돋보기는 가까운 곳을 보는 거고, 자, 수정체가 오목하면 먼 곳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냐 오목하냐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를 보게 하거나 먼 거리를 보게 하죠. 이때 이제 가까운 거리를 보게 하는 신경이, 선모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었죠. 첫 번째 신경이 길고 두 번째 신경이 짧은 부교감 신경 지배를 받고요. 이렇게 수정체가 오목해서 먼 곳을 보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신경이 짧고 두 번째 신경이 긴 교감 신경 지배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뿌여지고 혼탁해지는 질환을 우리는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백내장은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 하얗게 보인다 해서 이제 이쪽에 혼탁해지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하고, 이 이제 수정체 렌즈를 이제 교체해 주죠. 그게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선모체는 근육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렇게 두께를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유리체가 있습니다. 자, 이 유리체는 수정체와 이 망막, 이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투명한 젤입니다. 투명한 젤. 점성이 높은 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채우는 조직입니다. 안구의 형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유리체가 이렇게 점성이 있어서 이렇게 망막이 안구의 벽에 잘 붙도록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쪽 방수는 액체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각막에는 이제 혈관이 없어서 각막이라든지 수정체, 이 수정체도 혈관이 없기 때문에 각막이나 수정체에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역할이 방수입니다. 자, 그리고 안구 내압을 유지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방수를 많이 생성하거나 또 방수를 많이 배출하지 못하면 안구 내압이 과도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안구 내압이 과도하게 증가할 때는 이렇게 망막에 시각신경, 이 세포들의 손상을 받아서 병증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푸른 빛이나 녹색 빛을 띄게 보이니까 우리는 녹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안압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은 이렇게 망막에 이 시각신경을 손상시킨다. 심하면은 이제 눈을 볼 수 없는 어떤 질환이죠. 방수나 유리체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압력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이제 녹내장이 유발한다 라고 나왔고,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걸 백내장이라고 했죠. 여기 망막에 있는 이제 시각신경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이 시각신경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이쪽에 이제 압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시각신경 세포들이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녹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굴절하는 순서는 먼저 각막을 통과하겠죠. 자, 두 번째, 이쪽에 방수가 있죠. 방수. 그래서 방수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방수를 통과하고요. 세 번째로는 수정체를 통과한 다음에 네 번째 유리체로 가서 망막으로 가겠죠. 이렇게 망막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빛의 굴절 순서이고요. 자, 이렇게 각막, 방수, 수정체, 유리체, 망막, 이 순서대로 빛이 굴절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빛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어디에 있다면, 자, 여기에 각막의 중심 부위에 보면 이렇게 중심 오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목 들어갔죠? 이제 이 부분을 중심에 있는 오목이라고 하고요. 이 중심 오목에 원뿔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 오목에는 원뿔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자, 여기에 맺힌 상을 아주 잘 보는 이러한 역할을 하죠. 상이 잘 맺히는 부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심 오목 이 근처를 우리는 황반이라고 불렀죠. 노란 색소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 오목 근처에 원뿔 세포들이 있어서 상이 잘 맺히는 부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막대 세포는 이제 이 가 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 쪽에 분포되어 있는 게 막대 세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중앙에 오목이 이렇게 있고요. 이 오목 근처에 원뿔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리고 가 쪽에는 막대 세포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막대기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막대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기 모양처럼 생겼고요. 얘는 원뿔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원뿔세포라고 합니다. 이 막대세포를 우리는 영어로 로드셀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세포에서 나오는 시각 색소가 로뎁신입니다. 로드셀에서 나오는 색소니까 로뎁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로뎁신은 명암을 인식하는 시각 색소인데요. 어두운 곳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 색소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작용하는 색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명암을 인식하는 색소다. 그래서 막대 세포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듯이 이렇게 어두울 때 작용하는 이런 세포다라고 외우시면 좋겠고요. 원뿔 세포는 영어로는 콘셀입니다. 콘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콘셀인데 요뎁심을 함유한다라고 했죠. 요뎁심. 레티날이라는 빛을 흡수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이 레티날에 포돛신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요돛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뿔 세포에는 이렇게 포돛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 세포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이 포돛신이 색깔을 감지하는데요. 주로 빨강, 녹색, 그 다음에 파란. 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감지하는 색소입니다. 원뿔 세포에는 그 요돛신이 함유되어 있는데, 자, 포돛신이라는 이러한 색깔을 감지하는 시각 색소들이 있어서 색깔을 인식하는 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울 때는 원뿔이니까 이응이죠. 요돛신도 이응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로드셀이니까 로돛신을 함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 전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녹색이 망막인데요. 망막에 이제 이러한 시각 신경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이 시각 신경 원반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이제 망막에서 시각 신경이 이렇게 가서 시각 신경 교차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안구가 이렇게 있겠죠? 자, 속에 있는 막을 망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망막. 자, 이 망막에서 시각신경이 있겠죠? 이 시각신경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요. 이제 시각신경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시각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상의 가쪽 무릎체. 자, 우리가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시상에 가쪽 무릎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내에 위둔덕이 있었죠. 이게 중간내에, 이렇게 중간내에 보면, 자, 이쪽에 둔덕이 있었는데, 이게 위둔덕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그리고 뒤통수엽으로 지나가겠죠. 1차 시각거칠로 갑니다. 옆에서 보면, 자, 이쪽이 중간내죠. 중간에 이제 위둔덕과 아래둔덕이 있었고요. 자, 시상면으로 절단하면 시상이 보이죠? 시상에는 안쪽 무릎체와 가쪽 무릎체가 있었죠. 안쪽 무릎체와 가쪽 무릎체가 있었는데, 시각은 가쪽 무릎체로 지나간다 했죠. 그래서 중간내에는 위둔덕으로 시각 정보들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각 정보들이 안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각 신경이 교차하면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온 정보들은 이렇게 시각신경이 이렇게 교차해서 반대쪽에 가쪽 무릎체로 가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 쪽에서 들어온, 관자 측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교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들어가고요. 코 쪽에서 들어온 이러한 정보들은, 코 쪽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이제 가 쪽으로 가서 교차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가쪽 무릎체로. 시상의 가쪽 무릎체로 가기 때문에 시각 정보들이 이렇게 교차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교차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의 가쪽 무릎체를 통해서 1차 이쪽에 이제 시냅스를 한 다음에
자, 뒤통수엽에 1차 시각 겉질로 가겠죠. 자, 그리고 2차 시각 겉질로 가기도 하고 바로 위둔덕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여기에서 바로 위둔덕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가쪽 무릎체에 신경세포처 시냅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뒤통수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이러한 전도로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망막이 있죠. 이게 이제 노랗게 생긴 신경막인데요. 자, 이게 그물처럼 막 얽혀 있어서 그물막이라고도 합니다. 망막에 막대세포하고 이렇게 막대기 모양처럼 생겼죠. 원뿔, 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원뿔 모양처럼 생긴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에 있는 막대세포는 어두운 것을, 명암을, 어두운 것을 감지하는 세포고, 원뿔 세포는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여서, 여기에 이제 시각신경이 수용기를 통해서 색을 감지한 다음에 시각신경을 통해서, 자,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각신경 교차, 시각로를 지나서 시상의 가쪽 무릎체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뒤통수엽, 1차 시각 겉질 뒤통수엽으로 가게 됩니다. 뒤통수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망막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을 이렇게 감각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에서 굴절질이며, 자, 굴절질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각막이 있었죠? 자, 각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구에 물인 방수가 있었죠? 그 뒤에 이제 수정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모체에 이렇게 돌기가 나온 게 수정체가 이렇게 있었죠? 자, 각막, 방수, 수정체, 뒤쪽에는 유리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안구의 굴절질이며 거리를 조절한다. 이제 거리를 조절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수정체를 이렇게 볼록하게 하거나 오목하게 하거나 그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정체를 두께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이쪽에 있는 선모체가 담당했죠.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선모체가 이완하면 오목해지죠. 그래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수정체고,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선모체가 되겠습니다. 자, 선모체는 굴절질이 아니니까 이제 굴절질에 해당하는 것은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림프의 일종인, 자, 이게 이제 림프의 일종은 아니니까요. 지워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방수의 순환 경로로서 옳은 것은, 자, 방수가 이제 순환하는 경로인데요. 이 안구를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모체죠. 수정체고요. 자, 여기가 선모체 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선모체 돌기가 있죠.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액체가 바로 방수죠. 자, 방수가 분비가 됩니다. 선모체 돌기에서. 안구에는 앞방과 뒷방이 있었죠. 그래서 앞방은 각막과 홍채 사이 이쪽을 앞방이라고 불렀죠. 자, 여기가 홍채니까요. 뒷방은 홍채하고 수정체 사이 이 부분을 뒷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뒷방이 되겠습니다. 선모체 돌기에서 방수가 나오면 이제 뒷방으로 가겠죠. 이쪽이 뒷방이니까요. 그래서 뒷방으로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앞방으로 가게 되죠. 자, 앞방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공막과 홍채 이 구석 공간으로 쭉 가서, 자, 이쪽이 공막 안에 정맥굴이 있습니다. 정맥굴로 방수가 배출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다, 나, 라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색을 구분하는 광수용기는 이제 빛 수용기를 뜻하죠. 색깔을 구분하는 빛 수용기는, 자, 여기에 중심에 이렇게 오목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 망막을 이렇게 그려보면 망막에 이렇게 중심이 오목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망막이고요. 여기가 중심 오목인데요.
이 중심 오목 근처에 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는데 원뿔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뿔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시각이 잘 상이 맺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원뿔 세포가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색을 구분하는 광수용기는 원뿔 세포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 세포는 색깔을 감지하기보다도 이렇게 어두울 때 명암을 감지하는 세포다. 그래서 가 쪽에는 이렇게 막대 세포가 있다. 원뿔 세포는 원뿔 모양처럼 여러 가지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러한 색깔을 감지하는 포톱신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색을 구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막대세포는 명암을 구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르티 기관은 청각을 감지하는 수용기죠. 이제 나선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둥근 주머니 같은 경우는 안뜰에서 이렇게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죠. 맛봉오리는 미각을 담당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수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방수의 순환 경로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광수용기, 빛수용기를 정리해 보시고요. 막대세포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원뿔세포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주로 원뿔세포가 많이 분포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